안녕하세요. 이슈 토파블리즘 참PD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이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참송아 삼촌하고 같이 혐오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왜 이 주제를 고르신 거예요? 요즘 SNS를 보다 보니까 뭐든지 싸우면서 네 편 아니면 적이야, 내 편 아니면 적이야,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젊은 애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혐오라는 말이 너 우리 편이야? 적이야? 구분하는 단어 같기도 해서. 이게 예전에는 가운데가 있었거든요. 그쵸. 요즘에는 진짜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 블랙 아니면 화이트. 그래서 옛날에는 회색이 있었는데. 작가님은 삼촌은 혐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으셨어요? 사실 저는 혐오라는 단어가 낯설긴 해요. 제가 어릴 때는 뭐 혐오라는 게 딱히 없었거든요. 누군가 그냥 좀 뭐 나랑 안 맞아 좀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한 건 있었지. 막 혐오해서 막 저 사람 어떻게든지 막 쓰러뜨려야 돼. 저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져야 돼. 이렇게까지는 딱히 안 했던 게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그냥 저 사람을 내 눈에서 어떻게든지 없애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혐오라는 단어 전에 우리 한 10년 전에 극혐 하면서 막 그런 단어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극혐은 약간 좀 이렇게 장난스러운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니까. 근데 요새는 혐오 이러면 그냥 막 진짜 막, 예. 그래서 저는 그 극혐이라는 단어가 진화해가지고 혐오, 원래 극하게 혐오한다의 그쵸. 혐이었는데 그 의미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단어 다 때려다가 혐오, 그건 아니야. 이런 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혐오가 왜 생겼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누군가는 뭐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 조심스럽지만 예전 정권 때부터 남녀의 좀 갈라치기 그리고 그 계급적인 돈 많은 사람과 서민 부동산 뭐 이런 걸로부터 조금 가름하면서부터 생겨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때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지만은 부탄이라는 나라는 부탄? 네, 부탄이라고 그 뭐죠? 그 인도 옆에 되게 조그만 네팔 옆에 뭐 부탄 이게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가 늘 이제 하면은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 지수가 1위라고 늘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가 다 못 살았거든 거기는. 근데 SNS가 들어오고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어떻게 보면 못 살고 비참하고 서글프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 극단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산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상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의 그 삶의 지수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몇 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숨에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1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못 사는 게 뭐 그래서 다 못 살자 이게 아니라 모두가 못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하니까 그래 그 안에서 뭔가 행복을 찾자 이건데 이제 보니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냥 화가 나는 거지 계속. 야, 그러면 그 자체로 그냥 내가 내 행복을 뺏긴 건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내가 저렇게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그 뭐죠 미디어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물론 그 SNS나 수많은 것들이 다 거짓이잖아요. 사실은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한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님은 그런 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혐오가 생겨난 것 같다. 내가 갖지 못한 거에. 그쵸.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은데 나도 이제 갖고 싶은 거지. 욕망,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차라리 본 적이 없으면 하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긴. 내가 갑자기 이게 우리가 SNS라는 게 만들어낸 단어 같기도 해져서 저도 생각이 든 게 빠니보틀이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유명해진 그게 짤이 돈 게 그 결혼하는 신혼 예비 부부들이 막 웨딩이니 신혼여행이 이런 거를 어느 순간부터 되게 거창하게 하고 그 자기 소비에 넘쳐서 거하게 한다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해? 너 그 나라에 여행 가고 싶었어?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행하고 SNS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신혼여행으로 거기를 가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길 가야 하고 내가 거기를 원했어. 이런 형태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생긴 게 혐오?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 뭐죠 그 인쇄에 들어간 제 책 이제 곧 나올 책에 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나는 과연 여행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일까? 나는 정말 여행이 좋았던 걸까? 여행을 통해서 뭘 배우려고 나는 여행을 다녀온 걸까? 어떻게 보면 나는 여행을 좋아했던 게 아니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지 뭔가 지식인 같고 저런 경험이 있어야지 뭔가 내가 새롭게 보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게 요즘에 이제 이란 전쟁 있잖아요. 네네네. 이란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나는 충분히 지금 행복하니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주식이 확 떨어졌을 때 저 때 못 들어가서 삼전 닉스를 못 타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들. 이게 뭔가 전쟁을 바라봤을 때도 이게 시각이 다르더라니까요. 이게 개인화된 거라고 봐야 하나? 이게 너무 개인화되고 너무 개인의 어떤 그런 그 뭐죠 행복을 넘어서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 욕망이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못했을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뭔가 하나의 상황이나 어떤 행동들이나 주제들을 볼 때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이 된다는 거죠.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데 누구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지. 삼촌은 어떤 게 SNS 뭐 올려치기 인생이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살기 빡빡해지는 이 세상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못 살고 막 이런 것만 보다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거짓같이 보이는 그런 SNS의 모습을 보니 이게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힘들지만 근데 예전에는 다 그냥 힘들어도 그냥 다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하게 보는데 나보다 더 그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SNS 뭘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몸이 좋으니까 아름다워 보여서 다들 그때 그 뭐죠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난리였고 하지만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오는 급격한 요요 때문에 고통받는 얘기는 또 별로 없어 SNS에는. 그렇죠. 그거는 질투 그런 거나 그 나도 따라하고 싶은 욕구에 관한 거지. 정말 그게 1대1로 그게 혐오였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게 살이 찌고 비만이 되고 몸이 불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다른 게 아니고 너는 잘못됐다고 계속 인지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혐오가 된다? 네.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에는 비만이 사람을 딱히 뭐라 하지 않잖아요.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유독 성형, 미용, 그 다음에 어떤 몸매, 얼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는 이제 그 뭐죠 그 TV나 이제 영화를 통한 어떤 매체에서 이제 옛날부터 이게 우리나라에 있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심해지는 거지 계속.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살이 좀 쪘는데 최근이 아니고 좀 됐죠. 사람들이 늘 만나면 보통 만나서 뭐 안녕 이거 하기 전에 왜 이렇게 살이 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있다. 나는 누군가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거에 대해서 반갑거나 뭐 이런데 다들 왜 이렇게 배가 나왔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뭘 먹길래 이러니? 운동 안 하니? 맨날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약간 이제는 이제 많이 듣다 보니 그냥 그래 넘기긴 하는데 약간 좀 심하게 하면은 저도 뭐라 그러거든요. 그쵸.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나 너보고 뭘 하지 않지 않냐.
왜 나한테 내가 살이 찌든 말든 너한테 피해 준 거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저는 그나마 좀 넘기려고 하지만 누군가 계속 듣다 보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몸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이나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계속 찾아내면서 결국은 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타겟으로 너는 결국에는 그 성형외과 갔을 거야. 피부과 갔을 거야. 너는 약 먹고 뺐을 거야. 위고비 맞았을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내가 받는 화를 또 거기다 또 푸는 거죠. 그래서 댓글 워리어들 막 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 기본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수양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좀 참는 법, 기다리는 법,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가장 쉽게는 정치적으로도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뭐 나는 주식으로 이만큼 벌었는데 쟤는 못했어. 재테크로 난 이만큼 벌었는데 못했어. 이러면 이제 신경질 나는 거지. 화를 풀고 막 상대적 박탈감에 나는 괴롭고 나는 진짜 저 구석에 있는 원룸에서 힘겹게 사는데 나랑 나이 비슷한 애는 부모 잘 만나서 막 강남에서 막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 뭐 그냥 살아. 그럼 이제 더 신경질 나지. 그치, 그건 알 수 있죠 뭐.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자기 수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수양하지 못하고 상대가 저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고 이제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례에서는 SNS를 좀 청소년들을 못하게 하려는 법안들이 쭉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호주하고 어느 나라가 지금 10대 우리나라로 보면은 영국이었나? 아무튼 네. 초등학생들은 맞아요. 그 뭐 SNS 못하게 지금 법안 발의했잖아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떻게든지 그 나이 때는 다 우회해서 뭐 찾으려고 하겠지만 우회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이 보이니 어른들이 봤을 때 제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는 모든 게 널려 있는 그런 지변이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찾으려는 분야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위험성이 낮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이들 폰은 이게 부모님이 뭐 1시간만 이렇게 뭐 핸드폰 할 수 있게 뭐 열어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락 걸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고 개인적인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와 다름을 틀렸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혐오하게 되고 혐오하다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하게 돼서 늘 나오는 요즘에 얼마 전까지 또 촉법소년 나이를 뭐 낮추자 했는데 결국은 그냥 동결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문제는 또 뭐겠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나이가 낮아지면서 일으키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상황이 결국 어른들이 보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나 텍스트를 그쵸. 다 애들도 같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르지 못하고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더 커지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잘못됐는지 못 받아들였을 때 이게 왜 잘못된 거지? 이게 이제 되게 무서운 거죠, 진짜. 그게 저도 삼촌이 말씀하신 거를 좀 들으면서 계속 공감이 됐던 게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그 어린애들이 머리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컨텐츠들을 접하고 그냥 본인의 주관도 없이 그런 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관이 없으니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른들의 용어를 쓰고 조금 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이 행위들을 하다가 혐오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른 채 그 단어의 무거움을 모른 채 혐오 하면서 그 부정적인 게 확산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있어, 맞아. 말 그대로 또 죽는다라는 말이 우리 쉽게 하는 애칭같이 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 단어 그 자체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쉽지 않은 단어거든요. 죽인다, 죽는다. 그쵸. 그런 것처럼 혐오라는 것도 나 그 별로야 정도의 표현이었어야 하는 게
극혐, 싫어, 혐오 이렇게 쓰이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응축되고 그게 우리 SNS 전반에 좀 깔리고 그 기운들이 어린애들한테 스며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삼촌이 말씀하신 그 중에서 애들이 SNS 쓰지 않아야 한다. 너무 동의하는 부분이 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영화도 12세, 15세, 19세 철저하게 구분되고 극장 가서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19세 영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릴 때 진짜 그 그 고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막 우리는 18세 이상 이렇게 보려고 막 맨날 이렇게 막 그 18세 이상 보려고 막 우리 때는 또 머리가 또 짧아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구분이 확실했는데 이제 보려고 뭐 몰래 이렇게 혹시 막 하면 딱 들어갔다 늘 잡히고 이랬거든요. 우리는 그게 도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그치, 물론 안 될 거 알지만 이제 그게 막 야한 영화여서 보려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되게 네,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잔인한 액션 이런 거라도 약간 뭐 이렇게 잘 되면 한번 보고 싶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은 딱 나눠져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볼 수 없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실은 저기는 들어가기 힘들어. 거의 맞아. 불가능에 가까워. 이거였는데 지금 그 문턱이 없어. 제가 말한 대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제가 경험을 공유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거 같아요. 저는 그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올 때가 제가 어린애였어요. 매트릭스가 18세였어요? 그 매트릭스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은 그치, 맞아. 근데 그게 18세 영화였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걸 어린 나이에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쇼킹했어. 약간 세상이 무섭고 이렇게 혼돈이 올 정도로 좀 되게 잔인하고 아무튼 이미지가 각인돼 있어요. 그만큼 나이에 맞지 않는 컨텐츠를 소비했을 때 올 수 있는 쇼킹함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 강도가 되게 높아져 있지만 시작 전부터가 높으니까 그냥 거기에 절여져서 시작하는 느낌. 근데 매트릭스 얘기를 해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매트릭스의 그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행복하고 아름다운 SNS 세상 같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매트릭스 바깥에 나와서 실제는 정말 거의 밑바닥 같은 삶이잖아요. 그냥 인간은 그냥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깥에서 투쟁하는 모습은 그냥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잖아요. 막 이겨내기 위해서 막 밥도 못 먹고 그쵸. 막 옷도 그렇고 막 생활도 막 엉망진창이고 이런 거잖아요. 어쩌다 제가 매트릭스라는 게 각인되어 있지만 또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 자체가 네. 매트릭스의 세상은 정말 지금의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진짜 SNS 세상 같은 다 거짓이잖아요. SNS 세상 다 거짓이라 하잖아요. 매트릭스의 그 삶도 다 거짓이라 그러잖아요. 딱 그 삶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제가 아까 삼촌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여쭤봤는데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요즘에 생각을 한 게 저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머릿속에 꽉 차고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그냥 인생이 쳇바퀴 돌듯이 가고 남 보면서 쟤는 부럽다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젊은 친구들이 제 친구들 또래들이 좀 나가서 한강을 뛰든 동네 산책을 하든 그냥 좀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좀 순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내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내 공간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도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보니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에서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맞아요. 그냥 화가 나는 거지.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야,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이거는 가정교육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들이 애를 이쁘다 이쁘다 존중하고 너무 어릴 때부터 훈육 없이 존중하다 보니까 그치. 나는 이래야 하는 게 맞고 이해하지 못할 저 인간은 그냥 이상한 거야. 네, 최근에 SNS 그 릴스 보면은 초등학교 그 운동회 하는데 어른들이 전화해가지고 민원 넣어가지고 전국에 지금 운동회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수학여행 사라지고 있잖아요. 현장학습 사라지고 소풍 사라지고 뭐 다 사라진다면서요. 전 심지어 운동회를 하더라도 이기고 지는 거에 그 우승 개념도 없애고. 맞아. 나 그거 봤어. 여기가 이겼어, 분명히 이 팀이. 근데 진 팀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그냥 막 무조건
그 비긴 거라 그러대요? 이거 너무 그렇지 않나? 그럼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저는 그게 맞을까요? 아니, 이기는 것의 의미, 진 것에 대한 의미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기는 게 왜 이기는 거고 진 게 왜 진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해서 이기고 지고 하면 그럼 결국엔 보면 나중에 대학 입시 볼 때도 1등 한 애가 꼴등한 애가 있어. 그거는 그럼 얘가 일치인데. 그냥 보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얘가 이기고 진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그럼 결국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평등이라는 거를 추구하는 건 좋은 거지만 네.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짬뽕시키는 이거는 우리 세상을 망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반드시 너를 황폐화시키거나 나쁜 게 아니야. 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막 지면은 그냥 화가 나는 게 본인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내 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분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아이가 학교를 갔어. 근데 뭐가 먹고 싶대. 선생님한테 뭘 사달라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그거는 집에 가서 먹어 했더니 우리 엄마가 내는 세금으로 선생님이 월급 받고 있는데 왜 이걸 안 사주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저는 그건 진짜 그냥 장담하고는 그건 싸가지가 없는 애새끼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다 그쵸. 어떻게 교육 집에서 이게 안 되니. 그래서 나는 볼 때마다 그 전에는 오은영 박사님의 그 금쪽이가 문제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는 이 부부간의 문제들이 많아지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어른들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이게. 그들이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걸 아이에게 투영시키고 아이는 그런 부정적인 것만 보다 보니 이제 그래서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자꾸 우리에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어릴 때는 어려운 집 아이가 막 수능이든 막 연합고사든 막 전 세계래 전국 1등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잖아요. 있는 집 아이들이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씨도 곱고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알고 고마워할 줄도.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좀 세상이 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야. 틀려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건 틀린 거예요, 진짜. 아니 삼촌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 중에서도 요즘에 SNS 그 유튜브에 이수지가 그쵸. 유치원 교사 그거 따라하는 걸 하잖아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는 그거. 전 그거 보면서 댓글이 읽는데 저는 이게 정말 하나의 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댓글이 막 통쾌하다 진짜 하면서 이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누구 어머님 뭐 애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현실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녹아있다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몇 년 전에 저희 가족 중에 초등학교 교사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까 삼촌이 얘기한 것처럼 애가 창문을 다 깨고 다닌 거야. 화가 나서 분노를 못 해서. 그래서 교사가 부모를 소환을 했는데 추리닝에 슬리퍼를 끄시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동네가 그리고 아이들의 환경, 아이들의 그 투영하는 그 모습은 결국 부모에게서도 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잘 배운 친구들은 더 유연하고 유하고 사람으로서 됨됨이가 되고 안 된 친구들은 정말 거칠어지고 이런 것 같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고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는 정말 아이를 본인의 손아귀에서 거의 못 벗어나게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타인의 모습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쵸. 사회성이 없는 거고. 근데 그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그러니 부모가 그래도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추리닝에 슬리퍼는 저도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우리 저도 자꾸 우리가 나오네요.
저도 어릴 때도 부모님이 학교에 가실 때는 되게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가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내 아이를 가르치는 분이잖아. 와, 근데 슬리퍼에 추리닝은 좀 너무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서 요즘 사립학교,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안 걸로 클레임을 걸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데로 전학을 가라고 한대요. 아, 그게 차라리 그쵸. 그러니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공교육은 무너졌고 정말 누구나 원하는 그런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필터링을 강하게 해버릴 수 있다는 이 세상이. 내 아이가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그쵸.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걸 배워야지 상대가 나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공론화될 수 있는데 나는 안 하면서 상대는 꼭 해라고 그래. 나는 하기 싫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배려 양보도 내가 이만큼 주면은 상대가 이만큼 주겠지. 상대가 이만큼 줬으니 나도 이만큼 줘야 되겠지. 이거잖아. 그쵸. 근데 기브 앤 테이크는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거는 주면은 나도 받아야겠어. 근데 뭐 행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나는 무조건 받기만 해야 되고. 참 어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교에 전화를 하고 싶다는 거는 학교 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는데 왜 보내, 그쵸?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맞아. 내가 학교보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 때만 하면 좋을까. 왜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 제가 큰 사고를 친 건 아닌데 사고를 친 범위를 따지다 보니까 몇몇 학교가 엮일 정도로 규모가 컸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도 잘못을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을 때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학교 교육 안 봐도 된다. 얘 집으로 보내라. 이게 저는 뭔 느낌이었냐면은 학교가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가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내 애 반 죽이더라도 지금은 내가 애를 훈육하는 게 맞겠다 하니까 오늘은 애를 보내라 하셨던 거예요. 그때 저는 그때 선생님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잘 파악하고 훈육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선생님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가 내 아이의 정말 올바른 훈육을 위해서 학교가 그 강도를 맞출 수 없을 때는 부르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학교의 훈육을 좀 믿고 그냥 학교에 의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하튼 정말 배려, 공감, 소통, 이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사라지기 시작하니 혐오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문제, 국제 정치적인 문제도 이제 그 모 나라의 대통령이 내 말 안 들으면 니는 나쁜 놈이야. 다 요걸 몰아붙이잖아요. 이제 이러니 이제 그걸 계속 보는 아이들도 내 말 안 들으면은 다 적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약간 무서운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하면은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SNS에서 보는 일편의 단편적인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은 현실의 세상에 있고 뭔가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좀 객관적인 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싶다.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게 안 되더라도 질투하고 증오하고 혐오할 세상은 아니다. 그러게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삶은 되게 아름답다 그랬는데 현실은 왜 더 나빠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쵸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낭만은 사라지고 있어. 낭만, 그치? 아니 왜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에 이름도 낭만적인 가수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 근데 요즘은 그런 낭만,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게 우리 상상만 해도 즐겁고 낭만적인 그런 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또 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튼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세대는 뉴진스나 아이브나 에스파나 이런 친구들이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낭만이 낭만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지를 못하겠구나. 그렇죠.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낭만이란 개념이랑 같은 결이라고 하면 힙함, 멋있음. 그치 이제 그럼- 그 우리랑은 또 다르게 뭔가를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치. 낭만이 아니고 막 힙. 맞아, 힙이겠구나. 힙 맞네. 근데 그게 힙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따뜻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아니 이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 세대는 낭만이 중요했지만 그 세대는 힙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나?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그쪽에서는 그게 더 그 세대만의 낭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웃기긴 하지만 저는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되게 이제 주위의 친구들한테 이제 그 주위의 친구들한테 장난치는 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지금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뭔가 이렇게 그 누구죠? 그 뭐 이미자 뭐 이런 분들이 막 디너쇼 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아유, 왜 그러세요? 핑클이 디너쇼를 하고 소녀시대가 디너쇼를 하고 이러면 얼마나 낭만적일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니까. 근데 요즘 옛날에 1900년 후반, 2000년 초반에 유행했던 정말 화려한 가수들이 열린 음악회 나오잖아요. 그치. 요즘에 그걸 보면서 어른들이 왜 그때 저걸 봤는지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핑클과 소녀시대가 나중에 디노쇼를 한다. 너무 기대했네.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러면. 아니 SES의 바다가 열린 음악회에 나와서 노래를 그치, 부를 맞아. 누가 알았겠어. 맞아. 자, 오늘 마무리 한번 삼촌의 총평으로 한번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쵸. 자, 오늘은 저 이슈를 이렇게 톱파봤는데 우리가 그 혐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는 했지만 참 결론 내리기는 힘들어요. 혐오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럼 또 누군가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손해를 봐? 근데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보는 만큼 배려하고 하는 것들을 상대도 느낀다니까요, 이게. 정말 싸가지 없는 애들 아니면 느껴. 처음에는 근데 그런 친구들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쟤는 왜 자꾸 손해를 보면서 나한테 저렇게 대해주지? 이게 처음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그래도 좀 더 Life is beautiful 되지 않을까. Life is beautiful. 네, 그럼 저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막 모두가 다 서로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공격하고 이렇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아이들 교육을 참 잘 시켜야 돼요. 이게 정말 맞아요.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을 보고 크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혐오 관련돼서 뭐 답 없지만 생각하는 부분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